지금 김건모 씨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온 가운데 여성의 법률 대리인인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 김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해당 방송은 이제 SNS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2월 6일에 또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등이 출연을 한 가운데 네. 이 폭로 과정이 이어졌고요. 네. 이 고소장은 어제 오전 11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모 씨는 2016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 솔직한 사과인데 그 점을 이미 이제 김건모 씨 측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고소장을 오늘 제출하러 왔습니다.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을 대신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시점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명하신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고소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 8월경, 날짜는 특정 못한 것 같아요. 여름철에 김건모 씨가 강남에 있는 유흥시점을 온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술 시키면서 그 여성 접대부, 호스티스라고 불러죠. 7명이 들어왔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8번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여자 호스티스를 본 다음에 나머지 7명은 나가라 그랬으면 김건모 씨하고 한 여성만 남았던 게죠. 아, 둘만 남게 된 둘만 거예요? 남았는데 이건 여성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웨이터 보고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둘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음란행위를 강요를 했다. 차마 방송이니까 구체적으로 말 못 받겠는데. 아무튼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했는데 네. 그 단둘이 있을 때 그 행위를 당했다고 지금 피해 여성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지금은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김건모 씨가 욕설과 함께 그 행위를 강제했고 이후에 그 유흥점 내 방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건 앞으로 이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공소시효는 사실 10년이긴 해요. 그래서 고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 이제 와서 고소를 할까? 3년이나 지났는데 보통 성폭행을 당하면 당일날 신고하거나 아니면 당일날 경황이 없으면 그 다음날 신고하거나 이렇게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많이 희석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예전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박유천 씨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피해 여성도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모두 다 고소했지만 모두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강간죄가 인정이 되려면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강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의 판례는 이게 폭행, 협박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최근에는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이 사건도 아마 마찬가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여성이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유죄가 되겠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은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어제 강용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주시고 이어가 볼까요? 예, 강용석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김건모 씨는 강간 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역시 이 내용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정황을 강용석 변호사는 주장하는 거지만 이인철 변호사 말씀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 측은 물증이 있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왜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여성은 이런 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그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TV 돌려도 제 방송 자꾸 나오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또 솔직히 돈을 바란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랑 앞으로 방송에서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단 힘든 상황 같아요. 피해 여성은 지금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이라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여성의 그 몸서리치는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게 혹시 지금 이 여성의 인터뷰에서 나옵니다만 김건모 씨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입니다만 김건모 씨가 당시 입었던 자신에게 그 소름 끼치는 짓을 할 때 입었던 그 옷과 방송에서 나오는 그 옷이 같다는 점 혹시 그게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여성의 말로 판단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여성의 말대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을 당시 그 사람이 가장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가진 물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배트맨은 우리가 상징성을 갖고 있게 되죠. 히어로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각인이 됐었을 텐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 여성이 쭉 그간의 상황을 얘기할 때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한참 뒤에 김건모 씨를 우연찮게 비행기 안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분이 그동안 물론 저희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고통 속에 지냈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사실은 말씀을 전제. 드리면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니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바로 그때 고소를 하지 아니면은 그걸 당할 때 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왜 안 하고 3년이나 참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네.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저항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네. 직후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것만으로 어떤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이분의 의도를 바로 뭐 이상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튼 이제 이 여성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당시에 입고 있던 배트맨 그려진 그 의상을 볼 때마다도 괴로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이 네. 이제 본인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가족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더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뭐 이번에 어렵게 입을 열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수사와 재판은 더 지켜봐야죠. 네. 그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김건모 씨 측에서 여기 측이란 얘기는 여러분 감 잡으셨죠? 김건모 씨의 변호인이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강용석 변호사에게. 그래서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났대요. 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예. 일단 김건모 씨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사실은 없다. 사실 무근이고 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유포됐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제 소속사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소속사 관계자는 김건모 씨 변호인은 이제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강용석 변호사가 전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고소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고소장 제출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고소를 취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김건모 씨 측 얘기 중에는요. 그래서 고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모 씨 측의 변호인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은 여러 얘기 일단 뭐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입장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했다는 게 강용석 변호사, 즉 피해 여성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추가 피해를 당한 여성이 또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해당 여성 말고도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또 나오면서 네. 사실 이 박유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여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왔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그래서 오늘 추가 폭로할 것이다. 일단 예고만 했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제출을 할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계속 추가로 피해를 당했던 여성도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만 앞서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은 전해진 게 없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김건모 씨 결혼 소식이 터져 나왔을 때도 이 강용석 씨가 진행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이 유튜브가 결혼이 연기된 것에도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좀 나타냈었어요. 그렇습니다. 2달 전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결혼식을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홍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월 달에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건모 측에서는 5월 19일이 이제 아버님 기일이기 때문에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뭐 다른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어차피 이 동전은 던져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월 6일 날 유튜브에서 언론 홍보를 했어요.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그 12월 9일 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유튜브에 했을 때에는 명예훼손만 해당되지만 일단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무고죄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에 피해 여성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이라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소한 뒤에 취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김건모 측에서도 엄청난 그리고 발빠른 대응도 해야 되고 증거 위주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네. 참 공교롭게도요.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가로수로 연구소 측에서 이 폭로가 나왔고 그 다음 날이 참 공교롭습니다. 김건모 씨의 데뷔 25주년 콘서트가 있었고 이건 강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 날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는 김건모 씨가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 예정 날이었어요.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날 오전에는 뭐 이게 방송이 예정대로 되냐 편집돼서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다 그 방송이 뭐였냐면 그 장미꽃 삼천송이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SBS 측에서는 섣불리 가해자로 김건모 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을 내보냈다고 하지만요. 어쨌든 삼천송이 꽃으로 장미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일부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불쾌했었다. 이 장면은 내보내는 건 좀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임방글 변호사님, 이게 이 주장의 공방의 핵심이 지금 김건모 씨 측은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에 거기를 간 적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사실무근이라고만 나와서 네. 정확히 어떻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장소에서, 그 주점에서 음란 행위를 본인에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주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음란 행위며 아니면은 그런 성관계며 이거 자체가 없었다는 거랑, 또 하나는 그런 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강요로 한 건 아니다. 합의로 한 거다.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자라면, 지금 사실무근이라고만 나와서요. 만약에 전자라면 이 여성 측에서는 오히려 대응하기, 공격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아는 것만 보이면은 네. 나머지 것까지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쪽은 아예 그런 관계도 없었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 그럼 이거는 합의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심어주는데 네. 지금 이 강용석 변호사 쪽에서는 우리는 뭐 증거가 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건 그 모습을 찍은 CCTV 외에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 추정컨대 뭐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 피해 여성이 뭐 병원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친한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 직후에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거나. 그게 상당한 간접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시에 그 사람이 괜히 지어내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만약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런 관계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고소인 측에서는 오히려 더 공격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뉴스파이터는 진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연인과의 결혼 발표 이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독도 소방헬기 순직 소방대원 연결식이 지금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 성석 캠퍼스인데요. 소방청장으로 거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실종자 분들이요. 아직 두 분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의 제안에 따라서 오늘이 10일이잖아요. 그제 오후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은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인데도 이 실종자 가족분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실종을 수색 작업을 멈추고 오늘 이렇게 연결식을 소방청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도 저기 계셨어요. 네 분은 수습이 돼서 가족으로 품에 돌아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김종필 기장과 배역 구조대원 그리고 시민분 한 분을 포함한 세 분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프게 많은 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들 5명의 대원, 시신이 수습된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검사관, 박단비 구급대원, 그리고 앞서 실종 상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실종 상태인 김종필 기장, 배역 구조대원 이렇게 5명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하고요.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검사관, 박단비 구급대원은 연결식 후에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뉴스파이터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네요. 앞으로는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안전사고가 없기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순직 소방관들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 연결식 소식은요, MBN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